안녕하세요, 이수입니다. 우리가 회사 생활하면서요, 힘들다고 이제 생각하는 이유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죠. 원인이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맨날 야근만 해서 힘든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환경적인 요소, 뭐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다든가, 아니면 또 뭐 회사의 어떤 복지가 너무 열악하다든가, 뭐 이런 힘든 일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힘든 요소는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이 회사는 내가 이제 뭐 선택해서 지원해서 시험을 보거나 어떻게 해서 면접을 봐가지고 들어가지만, 그 안에 일단 들어갔으면은 그 직장 상사나 부하 직원은 내가 직접 고르는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뭐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결정되어서 함께 일하게 되는 사람들이 결정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디 마음이 맞겠어요? 사실 마음 안 맞는 게 더 정상적인 거거든요. 마음 맞지 않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과 그들과 함께 매일 부딪히면서 어떤 성과를 내야 되고, 거기서 또 보람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또 기쁨을 느껴야 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그 회사 인생에서는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신다면 누구에게나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 나를 힘들게 하는 부하 직원, 그 사이, 사실 그 두 군데 끼어있는, 지금 신입사원이거나 아주 CEO가 아니라면 뭐 상사나 부하 직원 사이에 끼어있는 그런 직장인들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그죠? 부하 직원도 있고 직장 상사도 있고, 어떻게 할 건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과 어떻게 잘 지낼 건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아주 자극적이에요. 갈구는 직장 상사와 배째라 부하 직원. 자, 현명하게 지혜롭게 어떻게 이들과 함께 지낼 것인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부하 직원에 대해서 먼저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배째라 부하 직원 좀 너무 자극적이죠. 근데 제가 국어사전에서 배째라를 찾아봤어요. 우리 이런 말 사실 잘 하기는 하는데 정말 어떤 의미로 사전에서는 나타날까 한번 보면요. 무조건 책임 회피, 겁이 없다, 그리고 어디 할 테면 해보라며 막무가내 배짱, 이게 배째라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하 직원을 보고 이제 내가 그런 부하 직원을 데리고 일을 해야 되는 경우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직원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솔루션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그 직원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마인드 컨트롤을 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 사례로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당시에 또 그런 부하 직원들이 사실 많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요. 그 친구는 경력 입사했어요. 경력 입사했는데 굉장히 공손해요. 그리고 이렇게 왜 사람이 이렇게 외모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성실하고 착하게 생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친구도 이제 그런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굉장히 대답도 잘해요. 막 이제 불러서 어떤 일을 지시하면 막 적어요. 제가 이제 적지 않으면 막 뭐라 그러니까 막 적어서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은 잘해. 그러고 나서 실제로 데드라인을 못 맞추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됐어? 김대리 그거 어떻게 됐어? 라고 막 예를 들어서 그렇게 물어보면 이 친구는 예, 그건 굉장히 또 공손한 얼굴로 막 성실한 얼굴로 와서 그게 아직 뭐 잘 안 됐습니다. 뭐 좀 더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성격 급한 제가 또 가서 이제 막 또 불러서 물어보면 그게 뭐 이만저만해서 뭐 어떻게 안 됐다고. 이래서 모든 일을 어떤 데드라인을 못 맞추든지 아니면 겨우겨우 맞추든지 막 재촉을 해야 맞추든지, 그리고 또 굳이 막 불러서 물어보지 않으면 막 일일이 와서 보고를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참 그거는 제가 깜빡 잊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냥 맨날 그 젊은 친구가 막 깜빡깜빡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깜빡 잊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건 이렇게 돼서 뭐 안 됐습니다. 막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 근데 그런 얘기들을 막 이게 정말 뭐 몰라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라 너무 공손한 얼굴로 그렇게 항상 일을 막 질질 흘리거나 제대로 못하거나 처리가 이렇게 깔끔하지 않거나,
이제 이런 직원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같이 일하는 부하 직원 중에도 이런 경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꼭 회사에서 있죠. 없을 리가 없죠. 그런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 막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다루어야 하냐면요. 야단치면 고쳐지겠지. 뭐 내가 막 뭐라고 하면 고쳐지겠지라는 생각을 일단 버려야 돼요, 여러분. 고쳐지지 않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천성이고 그 사람의 캐릭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막 야단치고 막 욕하고 뭐 난리 법석을 뭐 친다고 그래서 이게 고쳐지는 부분이 아니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아, 이 친구의 캐릭터는 이제 이런 캐릭터구나 라는 걸 일단 인정을 하고, 두 번째 목표,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사실 밉잖아요. 꼴보기 싫고. 그리고 막 속 터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부하 직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직장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못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스트레스 받은, 부하 직원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원래 그런 캐릭터고, 그래서 미워하지 않고 어쨌든 그런 사람인 걸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기로 결정하고 부정적인 막 그런 쪽으로 막 내 에너지를 뺏기지 않기로 결정을 한 다음에 내 감정선을 객관적으로 지키도록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미워하지도 말고 거기에 대해서 막 내가 스트레스 받지도 않는 그런 이제 냉정하게 그렇게 하자라고 일단 노력을 시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막 이제 보기만 해도 막 복장 터지고 열받고 미워하고 이래 봐야 관계만 서로 나빠지는 거지. 그런데 그 친구는 막 내가 그렇게 미워하면 미워한다는 걸 알잖아요. 직장 상사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러면 점점 더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거지 사이가 좋아지지 않거든요. 자, 미워하지 않고 그냥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인정하기로 한다. 그렇지만 내가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팀장이라고 한다. 아니면 과장이라고 한다. 어쨌든 내 부하 직원이면 함께 이루어야 될 어떤 실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 때문에 이제 실적이 안 나오게 되고 어떤 일의 퀄리티가 떨어지게 되면 또 그거는 또 내 책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세 번째. 일에 대해서 그런 친구가 있는 조직에서는 일에 대해서 내가 부하 직원들을 관리하는 어떤 그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인가 하면 공식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더 촘촘하게 자주 세부적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계속 데드라인을 못 지킨다. 그리고 만약에 100이라는 어떤 업무 실적을 해야 되는데 80을 데드라인을 못 지키면서 80을 겨우 해낸다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만약에 김대리, 이대리, 박대리가 있다고 치자고요. 내 밑에 만약에 3명의 부하 직원이 있어. 그러면 김대리, 이대리, 박대리가 있는데 이 김대리라는 사람이 그렇게 못하고 박대리, 이대리는 뭐 유능하거나 노력하거나 이런 친구라고 하면 실제로 주간 단위, 월간 단위에 그들의 어떤 업무 실적에 대한 평가를 다 공개하는 거예요. 자, 데드라인 정해서 그 데드라인에 누군가가 이제 보고서나 이런 걸 취합을 할 거 아니에요. 취합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보고를 받든지 해서 주간이나 월간, 데드라인, 업무 실적에 대한 어떤 완성도, 이거를 다 숫자화 시키는 거죠. 숫자화 시켜서 실제로 매월 리포트처럼 공개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김대리는 어떤 80% 완수, 그 다음에 박대리는 100%, 그 다음에 이대리는 120%.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공정하게끔 일단 그런 식으로 그들의 어떤 업적 관리, 업적 평가를 자주자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김대리는 본인이 잘 못하고 웬만하면 덜 하고 어떻게 그냥 넘어가고 개겨볼까 하는 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평가가 자주 나오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발해서 따라오든지 아니면 그러든지 말든지 아예 신경을 안 쓰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따라오게 되면 그거는 이제 내가 스트레스 받아.
받지 않은 상태로 시스템에 의해서 따라오게 하니까 그건 굉장히 이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인 거고요. 만약에 그래도 그 어떤 평가에 대해서 이제 무시하고 뭐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낙오되는 거죠. 그러나 그게 내가 감정적으로 정말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미워해서 이 친구가 낙오되는 거와 월마다 이렇게 해서 실적을 이렇게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게 실적을 평가를 했는데 이 친구는 이래서 낙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나의 리더십에 대한 어떤 그런 굉장히 다른 그 방법이고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리더십을 위해서는 실제로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그런 평가 결과가 그 증빙으로 남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완전히 일 제대로 막 굳이 막 열심히 안 하려고 하고 배째라고 하는 부하 직원에 대해서는 이런 3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께서 관리를 하신다면 실질적으로 효과도 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스트레스의 어떤 그런 구덩이에 막 부하 직원 때문에 스트레스의 구덩이로 빠지는 일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얘기가 이제 그 부하 직원에 대한 얘기였고요. 두 번째, 해도 이제 끝없이 해야 되는 우리 갈구는 직장 상사에 대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지혜로울까요? 같이 방법을 얘기해 보시죠. 그 갈군다는 표현 자체가 혹시 비속어가 아닐까라고 이제 걱정이 돼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것도 국어사전에서. 전 사실 국어사전 굉장히 좋아해요. 국어사전에서 이것저것 찾아보는 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재미있어요. 자, 갈구다라는 뜻은요, 사람을 교묘하게 괴롭히거나 못살게 굴다 라는 뜻이랍니다. 국어사전에. 이런 상사들 많죠. 경상도 방언이라고 하네요. 갈군다는 말이 경상도 방언이라는 거를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표현, 그 갈구는 직장 상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아까 여기 사진 나온 것처럼 딱 그 얘기예요. 교묘하게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거, 상사가. 그러면은 이제 정말 회사 다니기 싫죠. 막 심장, 그 사람만 생각해도 막 심장 두근거리고 그런 일도 많고. 저도 뭐 25년 직장 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별의별 상사들을 다 겪었겠어요. 정말 이상한 상사들 많아요. 그런데, 이제 4가지로 이제 이런 상사에 대응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어떤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나의 멘탈 챙기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나의 멘탈은 어떻게 챙겨야 되냐면, 일단, 직장 상사가 너무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내 인생의 가치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어떤 거지? 어떤 걸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걸까라는 걸 생각을 해볼 때 어쨌든 만약에 기혼자라면 내가 처자식을 정말 잘 먹여 살리는 거, 그게 나의 첫 번째 가치다, 내 인생에 라고 생각이 든다면 뭐 직장 상사가 뭐 다소 힘들게 하거나 이러는 거 그냥 뭐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그거는 뭐 내 인생에 아주 그러니까 내가 뭐 직장 상사한테 욕 안 먹고 굉장히 존중받고 뭐 이렇게 사는 게 내 인생의 가치 순위에서 저쪽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야. 순위에서 막 밀려. 그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내가 스스로 깨닫고 중요하지 않아. 그래, 갈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근데 그냥 마냥 그게 뭐 나한테 뭐 내 일상에 어떤 내 인생에 어떤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지 않고 그냥 저 사람이 막 나한테 막 기분 나쁜 얘기하는 거 막 너무 싫고 막 욕하는 거 너무 싫고 막 반말 틱틱거리고 하는 거 너무 싫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봐야 나만 손해거든요. 그래서 내 멘탈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자, 지금 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지? 이 회사 명함. 이 회사가 난 좋아. 그럼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니까 저 직장 상사는 있어야 돼. 이 회사 명함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안정된 월급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처자식 먹여 살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비혼자라면, 결혼하지 않은 분이라고 하면, 어쨌든 부모의 도움 없이 나 먹고 사는 일은 내가 책임지는 거,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게 난 내 인생에 굉장히 큰 중요한 점이야. 이런 거 엄청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회사가 필요하고,
뭐 이렇게 순위로 쭉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직장 상사한테 뭐 그렇게 존중받고 이러는 거 뭐 별로 중요한 뭐 그러면 좋겠지만 좋은 상사를 만나서 정말 나도 막 존경하고 그분한테 인정받고 하면 좋겠지만 뭐 그렇지 않은 상사가 내 긴 직장 생활에 지금 이 대목에서 걸렸어. 그건 뭐 특별히 스트레스 받지 말자.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멘탈에 큰 차이가 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고요. 그 순위, 가치의 순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직장 상사가 내 기준에 맞다 안 맞다를 내가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내가 굉장히 이렇게 직장 상사 만약에 부장이라면 부장에 대한 나의 판단 근거 기준은 부장은 부하 직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이 정도의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뭐 이래야 된다라는 내 기준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 자격이 없는 거고 나쁜 상사고 뭐 근데 그게 사실 내 기준이지 뭐 그걸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없어요. 사람이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내 기준에 맞다 안 맞다로 그 사람이 뭐 잘났다 덜 잘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직장 다닐 때 어떤 상사가 있었나 하면 이렇게 막 술 마시고 회식 자리에 갔다가 막 2차로 노래방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그분이 남자 팀장이었는데 제가 과장 시절이었나? 그래서 남자 팀장이었는데 술만 취하면 주사가 그 여자들한테는 절대로 안 그래요. 그랬으면 잘렸겠죠. 근데 같은 남자 귀를 이렇게 딱 붙잡고 무조건 뽀뽀를 하는 거예요. 그걸 맨 처음에 보고서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저 완전 변태다. 막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막 그야말로 뽀뽀를 당한 그 동료 막 그 남자 직원들한테 너는 당신 괜찮냐? 그런 거? 막 저 사람 진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 동료가 다른 그 과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해야 될 필요가 있어? 그건 뭐 상관없어.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인성의 그런 수준의 그런 사람일 뿐이야. 그 사람이 직장 상사로 내가 존중해야 되는 부분은 나보다 먼저 회사를 들어와서 먼저 더 많은 경험을 쌓았고 경력이 더 많다는 거지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을 막 존경해야만 하고 상사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그 사람이 잘하는 뭐 그때 그분이 마케팅 팀장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어떤 그 마케팅 경력 그런 것만 내가 배우면 그만이야. 라고 제 동료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직장 상사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게 아니구나. 그때 한번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한번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직장 상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드라이하고 특히 나쁜 상사일수록 굉장히 드라이하고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보다 경력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나보다 경험치가 많은 사람, 그래서 뭔가는 배울 게 있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많거나 경력이 많다고 해서 꼭 인격적으로 훌륭해야 돼? 그건 아니다. 라고 쿨하게 넘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직장 상사가 나를 갖다가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힘들게 하고 막 정말 막 무책임하게 막 그 일 다 해놓은 거 자기 공으로 가져가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그 사람은 뭐 저런 수준의 사람이라고 그냥 이렇게 탁 넘기는 어떤 그런 그 마음의 단단함, 마음의 근육 이런 것들이 직장 생활을 길게 놓고 볼 때 굉장히 갖고 있어야 될 우리를 보호해야 되는 어떤 그런 방패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의 방패. 그래서 그 직장 상사한테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그들의 인격에 대해서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그 사람은 경력이 많은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해요. 자, 다음 볼까요? 그래도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정 힘들면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나 하면 당신이 이런 식으로 반말하고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막 욱해가지고 물불 안 가리고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쏟아내는 그 말에 막 너무
이렇게 그 사람을 블레임하는 걸로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내가 상처 입고 내가 마음이 힘듭니다, 팀장님.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저한테 어떤 업무를 지시를 하시거나 어떤 일을 시키실 때 조금 더 존중하는 말투, 조금 조심해서 저를 대해 주시면 제가 훨씬 더 이렇게 위축되지 않고 그리고 마음이 힘들지 않고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진심을 다해서 그분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나의 상태, 나의 감정을 얘기를 해야지 그분에 대한 지적질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부작용이 따라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나한테 대해서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하거나 뭔가 꽁한 그런 느낌이 있죠. 아무래도 사람인데 그랬을 경우에 어떤 그 AS 조치를 여러분이 취하셔야 돼요. 분명히 나에 대한 어떤 그런 막 함부로 하거나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에 대해서 어떤 이제 그 서먹해지는 관계 이제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거리감을 내가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비해서 거리감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친밀하게 더 대하고 그 다음에 나도 무안해서 막 서먹하게 대하고 어떤 이렇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 그런 거 굉장히 AS 활동 여러분 꼭 하셔야 되고요. 말씀하셨다고 하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게요. 회사는요. 회사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철저히 나는 프로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세요. 프로들의 세계는 어떤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 거의 배제가 되는 게 그게 프로들의 세계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회사에서는 월급을 주잖아요, 나에게. 월급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안전망, 또 어떤 프라이드, 나에게 주는 게 사실 되게 많아요. 복리후생도 그렇고 월급 딱 얼마 이것만이 월급봉 계좌에 찍히는 그 돈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수적인 그런 것도 나에게 회사에서 주는 어떤 양질의 혜택이고 정말 이익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일만으로 회사에다가 그럼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100만 원 받은 만큼 100만 원치 일해줬으니까 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100만 원 이외에 다른 어떤 많은 혜택들이 있잖아요. 따라서 나는 100만 원어치 일하는 거 외에 마음고생도 하고 그런 직장 상사를 상대해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사람을 요령껏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기도 하고 그런 부수적인 또 내가 페이해야 될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 내가 받는 게 이런 것들이니까 내가 견뎌내야 되고 참아줘야 되고 힘들어야 되는 것도 이런 것들이겠지. 이런 걸 지불해야 되는 거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힘든 직장 상사도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받는 것만큼 페이해야 되는 어떤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냥 마냥 받는 어떤 스트레스를 반감시키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갈구는 상사와 배짜라 부하 직원을 그런 주변에 그런 우리 상사와 부하 직원들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대한민국의 많은 직장인 여러분 위로도 막 치이시고 아래도 받치고 막 그러시죠. 그래도 그게 다 회사 생활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지혜롭게 오늘의 말씀을 조금만이라도 이제 참고하셔서 유익함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혜롭게 조금 더 나아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직장에서. 불가능하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건강한 직장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